가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사람들이 가면을 쓰고 자기 기만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그 자기 기만의 상태에서 벗어나서 진정성을 가지고 진정한 나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런 가면을 쓴 상태가 속마음과 겉마음이 다르니까 분열적인 상태, 자아 분열이 된 상태이고 그것이 하나로 통합이 된 것이 통합성이다. 인테그러티라고 얘기했잖아요. 통합성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그러면서 마음,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그 심, 언, 행의 일치를 해야 한다라고 책에서 봤거든요. 네네. 그렇게 하면은 무의식에 그런 잡념이 쌓일 게 없는 거죠. 바로바로 해결을 하니까. 그 속마음, 겉마음이 다르게 행동하는 게 아니고 내가 정말 원하는 그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그러니까 부딪히지 않는 거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인데 다양하게 얘기하고 있긴 해요. 정신통합이라는 그런 용어도 있고 켄 일버라든지 그런 사람들 자아통합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어요. 이제 심리학 분야이면서 이런 의식성장, 영성 분야 다 엮어져 있는 비슷한 내용이거든요. 자아를 통합해야 된다. 그리고 자기 내면의 잡념, 무의식을 해결해 가고 분리되지 않은, 이원적이지 않은 이론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통합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이 깨달음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또 의식 성장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자아 실현이라고도 하고요. 자아 실현의 진정한 의미일 수도 있죠. 우리가 이런 내용은 아는데 어떻게 하면 그 분열된 자아를 하나로 만들 것이냐. 가면을 내려놓기가 힘든데 그게 다 자꾸 습관이 들어서 남들 앞에 내 모습을 자꾸 의식하게 되고 진정한 나를 잘 모르겠는데 진정한 나를 찾아가는 방법으로 아까 관조와 관찰일기, 뭐 명상 이런 거를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가면을 쓰고 살아가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이 뭘까요, 혹시? 부모님이나 학교나 사회에서 그런 것을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줬고 남들도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그것을 배워서 그렇게 살아온 건지. 우리 자아가 항상 그 외적 세상을 반사하는 거예요. 그럼 상상해 보세요. 오늘날의 사회가 자본주의, 가치를 강조하는 그런 사회잖아요. 아이가 이렇게 한번 공부 못하거나 아니면 뭐 어떤 실수를 할 때 되게 흔하게 나는 그런 무가치한 사람이구나. 그 문화권 안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오해예요. 좀 극단적인 예시, 우리는 토마토 써는 게 우리 문화 안에서 가장 높은 덕이라고 상상해 봅시다. 가장 토마토 잘 써는 사람이 제일 훌륭한 사람이다. 그럼 내가 토마토 못 썬다고 나는 바로 그 무가치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경제적으로 성공한 삶, 그거를 너무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그 내 주변 안에서 내가 그대로 맞춰 나가는 거죠. 정신적으로, 개념적으로. 진실은 아닌데 그런 언어 틀 안에서 그런 가치 틀 안에서 살다 보니까 그렇게 딱 그냥 내재화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내가 내 주변 문화와 이렇게 맞지 않다고 판단되는 순간에 이 부분을 그럼 내가 억눌러야 돼. 싹 잘라놓고 부인하고 억눌러야 돼. 그런 내적 분열이 생긴 거죠. 문제는 억누른다고 해서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때 내 섀도우, 내 그림자로 분노, 불안 막 등등으로 다시 나타나기 시작해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내가 그걸 통합하면 그럼 그 나쁜 면을 내가 통합하겠다고. 그렇지는 않아요. 내가 의식적으로 사는 어른이잖아요. 그냥 어릴 때 모든 쓰레기, 모든 두려운 거 다 그냥 억눌렀는데 어른으로서 의식적으로 살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필요할 때 내 잔인성, 내 슬픔 등등 다 꺼낼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지금 꺼내지는 못해요. 그건 나쁘다고 생각하니까. 이거 통합한다고 해서 내가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훨씬 더 온전해지고 훨씬 더 다양한 면으로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아주 쉬운 예시, 나는 무례하다. 무례한 나쁜 나를 이제 계속 착한 모습, 착한 가면을 이렇게 쓰면서 난 모범의 아들, 모범의 딸이라고. 대신에 또 같이 억누른 부분은 내가 자기 주장을 못하고 강하게 말을 하지도 못하고 계속 을 역할만 하고 막 등등 좋은 것만 모두 다 그 패키지로 억누른 거죠. 그래서 그걸 통합해서 원하면 지금 자기 주장해도 돼요. 필요하면 무례하게 해도 되고 하지만 필요하지 않으면 안 해도 되고 그건 내 선택이에요. 결국에
어릴 때 우리 아무 분별력 없이 그런 자아를 만드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개념적으로 그런 분열이 생기는 거고 어른으로서 그거 다 그대로 다시 받아들일 힘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어렸을 때는 부모의 영향을 그대로 받아서 흡수해서 그렇게 자라니까 자기를 돌아보기가 힘들거든요. 성인이 되어서는 자기 성찰을 하게 되면서 이게 진정한 내 모습은 아니구나. 내가 부모님 사회에서 받은 내용이구나. 그걸 알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거 진정한 내가 아니네 하고 좀 버릴 수가 있게 되는데 결국에는 이게 나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이 사회 전체, 집단 무의식의 문제잖아요. 사람들 전체의 의식이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나도 그런 것을 물려받아서 살아왔던 것인데 그러면 이게 무슨 매트릭스 영화처럼 사람들은 다 그게 당연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성공하려면 노력해야 되고 이런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거기서 나만 빠져나오려고 보니까 이거는 완전히 매트릭스에서 탈출하는 그런 것처럼 돼서 정말 특별한 사람만 선택받은 사람만 되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이 주변에서 그렇게 의식 성장을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희 구독자 같은 분들이 영적 성장을 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친구가 너 왜 그런 데 빠져있냐 이렇게 말할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야에 좀 관심을 가지고 내가 좀 더 바뀌어야겠다. 내가 이 상황, 힘든 상황에서 변화하려면 나를 좀 성찰하고 나의 모습을 좀 내려놓고 내가 원하는 진정한 목표를 찾아서 진정성 있게 가야겠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 이런 공부를 한다는 것 자체가 흔하지 않은 일이고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것 같기도 해요. 이게 좀 더 다양하게 활성화되면 좋겠는데 물론 지금 책은 다 있어요. 책도 많이 있고 뭐 이런 유튜브도 있고 다 있는데 사람이 거기에 막 끌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우연히 그런 얘기를 들으면 좋은 것 같다고 갈 수도 있잖아요. 저는 좀 효율성을 생각하거든요. 제가 유튜브를 하게 된 것도 효율성을 좋아해서 사람들을 일일이 만나서 가르치는 것도 할 수 있겠지만 영상을 한번 찍어놓으면 사람들이 몇만 명이 볼 수가 있잖아요. 그게 참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사람들에게 좀 널리 이런 것들을 알리고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이랄까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셨어요? 세 가지 딱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 그거 사람들에게 막 알리는 게 비효율적이에요. 그런 말이 있어요. If you want to make whole, be whole. 그래서 너가 온전하게 만들고 싶으면 예를 들면 사회를 조금 더 온전하게 바꾸고 싶으면 우선 너 자신이 온전해야 돼. 그래서 그걸 첫 번째. 일단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부터 마련해야지. 그래서 이 책의 의미 있는 삶을 위하여 어떻게 나 자신을 위한 의미 있는 삶을 만들 수 있는지 내가 어떻게 온전해질 수 있는지 그것부터 이렇게 딱 다뤘어요. 그런 분열 없이 내가 쭉 진행하면 되는데 이래야 이제 주변 사람들이 좀 관심이 생기기 시작해요. 왜 이렇게 부드럽게 항상 걸림 없이 너가 문제 없이 이렇게 잘 살아가느냐. 나도 그걸 하고 싶다. 물어보면 알려줘도 돼요. 물어보지 않으면 알려주지 마세요. 그렇죠. 물어보지 않았는데 야 이거 좋아하고 하면은 사람들이 싫어하잖아요. 절대 오히려 그 반항심이 더 커지고 정말로 이런 인터뷰나 제 유튜브 채널에서 워크숍 당연히 이런 주제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는데 제가 친구 만날 때 이 주제에 대해서 아예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 친구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면서 세속적인 이야기밖에 안 해요. 근데 만약에 진짜 누가 물어보면 뭐 그때 내가 이미 온전하니까 내가 이미 그런 힘이 생겼으니까 뭐 충분히 나눠도 돼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제 그런 주제에 관심 아니면 아예 관심 없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적절하게 행동하면 돼요. 뭐 회사 생활 하다 보면은 주로 식당에 가서 불평하는 게 그 회사의 문화예요. 그럼 내가 그 자리에서 아니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럼 엄청 많은 욕과 미움을 받을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맞아 힘들어 그냥 뭐 이렇게 하면 어때? 그래 근데 역시 맞아 삶이 힘들어. 그냥 적절하게 그 사람과 공감하면서 오히려 약간 조화롭게 이렇게 살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어차피 장기적으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냥 그렇게 스트레스 안 받고 있다는 걸 보일 거 아니에요. 도움 원하면 줘도 되고 도움 원하지 않으면 그대로 그냥 진행하고
내 깨달음을 다른 사람한테 권하려면 그게 내 허영심밖에 안 돼요. 욕심이죠, 그것도. 내가 사람들을 막 변화시키고 싶다. 그것도 나의 욕심일 수가 있네요. 네. 저도 그런 마음을 좀 내려놔야겠네요. 제가 그 신과 나눈 이야기에서 굉장히 와닿았던 문구는 예수님이 그냥 아픈 사람 보기 싫어서 전 인류를 힐링한 게 아니에요. 힐링하러 온 사람들에게만 힐링 줬어요. 나머지는 원하지 않으면 상관없어. 넌 있는 그대로 이미 완전하다. 이런 태도로 역량 강화를 원하는 사람, 제 워크숍에 나오는 사람들은 제가 해줘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안 해도 돼요. 저는 막 너무 욕심이 많은 것 같고 마치 인류를 구원할 것처럼 그런 꿈과 희망을 여전히 아이처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요. 알렉스님도 그런 게 있어서 이런 일을 하시자는 거잖아요. 그런 일을 하기는 하되 너무 욕심을 가지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시죠? 전체 인류를 이렇게 바꾸겠다는 마음보다 일단 제가 워낙 관심 있는 걸 나누고 싶고, 그리고 1대1 사람들이 영양 강화를 위해서 뭘 할 수 있으면 그런 사랑이 생기잖아요. 서로에 대한 존중, 그건 오히려 저의 원동력이에요. 제가 옛날에 사회의식 높이기 이렇게 인생 의미로 이렇게 세워놨는데 엄청 비효율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사회가 뭐예요? 어떻게 내가 사회의식을 높일 수 있는지. 사회라는 거는 사실 개념이고 존재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는 개인만 존재하죠. 그거예요.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건 나 하나가 기본이고 잘해야 옆 사람 조금 도움 주는 거, 그것만 가능한 거지 사람을 도와줄 수 있지 사회를 바꿀 수는 없어요. 맞아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계속 사회 이렇게, 그래서 TV 이렇게 딱 키는 순간 사회 왜 이렇게 썩었어? 내가 더 많이 더 열심히 엄청나게 좌절했어요. 제가. 그래서 그때 어느 날 깨달은 거죠. 잠깐 내가 완전 없는 개념에만 집착하고 있구나. 대신에 개인의 의식을 높이기 의미로 삼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걸 이제 바꾸니까 훨씬 부드러워졌어요. 뭐 예를 들면 이 대화에서 제가 조금이나마의 영감을 이렇게 줄 수 있고, 워크숍에서 진짜 일일이 사람들이 보이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고, 아니면 유튜브 구독자들에게 그냥 조그만 인셉션 이렇게 줄 수 있으면, 근데 내가 크게 이렇게 사회를 바꿔야 된다는 건 항상 역효과. 말이 안 된다. 네. 그래요. 우리가 뭐 큰 일을 해야겠다 이런 거는 욕심이고, 대부분 내가 작은 일을 하고서 거기서 기쁨을 느끼고 감사함을 느끼고 그게 전부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작은 일이 나중에 엄청 커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거 거부할 필요가 없는데 처음부터 막 큰 거 이렇게 조칠 필요가 없어요. 그게 정말 욕심인 것 같네요. 네.